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게 26년 시장은 어떨까? 그걸 누가 알아? 지수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을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한결같이 작년 한 가을부터 말한 건 하나 있어. 진짜 우리나라 증시 매매 경험상 새해 첫 달인 1월, 2월 장이 좋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는 안 그래도 분위기까지 좋은데 새해 첫날에도 장이 좋은 거 보니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첫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.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? 지금 대체로 이렇게 채팅창을 보니까 시장 불장이다,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형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? 지금 시장은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매매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 것 같아 지금 매매하기에는. 네.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들이 다 돈을 버느냐, 그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. 근데 다만 예전에 벌었던 것보다 조금 더 버는 사람들이 좀 있을 뿐이고, 전체적으로 손실 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포모가 와서 더 손실이 클 가능성도 있는 장인 것 같거든.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뭐 요즘 시장 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, 지수도 일단 보면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. 2025년에 뭐 연봉으로 보면 코스피가 75%나 올랐어요. 그러니까 전 세계 네. 지금 오른 폭이 아마 1등이지 않나? 그래서 저는 25년 시장 그래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, 그런데 또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 이 정도로 좋은 시장이 오면 시장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담아서 거의 단타를 졸업할 수 있을 정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긴 했거든요.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수익을 내진 못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제가 느끼는 게, 요즘에 시장에 좀 고인물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. 그치, 이게 내가 보니까 그 장이 많이 올랐지만 올해 되게 편식이 좀 심했던 시장 같거든. 반도체 위주로 지수를 땡긴 장이고, 특히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서 지수를 대부분 땡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사실 삼성전자, 하이닉스 데이 트레이딩 하기는 쉽진 않잖아. 왜냐면 이 두 종목이 거래 대금의 절반을 거의 가져가.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 계열사까지 치면은 30-40% 되잖아. 그럼 하이닉스까지 여기도 더해버리고 반도체를 빼버리면은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건 사실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거지. 매매 네, 트레이딩 맞습니다. 영역과는. 그래서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또 개인들이 돈이 벌렸느냐,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그 2026년 장 시작하고 거래일 하루 열렸어요. 첫날에 지금 장이 꽤 좋긴 했거든요. 그래서 코스피도 2%대, 코스닥도 아마 2%대에 오르면서 이렇게 둘 다 이제 신고가잖아요.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 매매 잘하셨는지 궁금한데, 혹시 수익 보신 분들 1번, 그런데도 손실이다 2번, 본전이다 하시는 분들 0번 쳐주시면은 그래도 1번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것 같아요. 한 거의 90%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. 자,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봐도 되나? 황금키 덕을 봤다. 3번. 와, 3번 많다. 3번 진짜 많으시네요. 아우.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저희가 뭐 새해 첫날 시장 그리고 25년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게 26년 시장은 어떨까? 그걸 누가 알아?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지수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을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한결같이 작년 한 가을부터 말한 건 하나 있어. 진짜 우리나라 증시 내년 상반기에 좋을. 그거 내가 진짜 지인들부터 해서 우리 네프콘 듣는 사람들한테 항상 나는 장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. 근데 유독 맞아요.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, 첫 번째는 정부에서 경시 부양 정치를 갖다가 너무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1순위로 무조건 봤거든. 내가 여의도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다 설명을 해서 이번에는 진짜 이거 4천에서 5천은 갈 것 같다 이 말 계속 말씀드렸고, 코스닥 같은 경우도 첫 장대가 온 날은 나는 무조건 1000스탁 간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거든요. 그런 근거들이 많잖아요 지금은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돈을 풀고 있잖아요. 화폐를 많이 풀게 되면 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게 부동산하고 주식입니다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체질적인 상황들하고 모든 것들을 제가 고려해서 봤을 때,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수를 띄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, 거기다가 그리고 AI
반도체 시대잖아, 시대 자체가. 특히 우리나라가 주특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25년도에 전 세계 1등 증시를 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거는 사실 저도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저는 1분기 1월달, 2월달에는 저는 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해마다 통계를 내봤는데 3월달, 4월달, 5월달 정도가 좀 장이 꺾이고 1월달, 2월달은 신년 기대감이 있잖아.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해 어떤 청사진을 발표를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자금 집행이 또 이루어져. 1월달 되면 항상.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아무래도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. 그래서 보통은 저도 매매 경험상 새해 첫 달인 1월, 2월 장이 좋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는 안 그래도 분위기까지 좋은데 새해 첫날에도 장이 좋은 거 보니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셔서 풀베팅 하셔서 들고 가시고 이러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. 또 내일부터 뭐 영혼까지 끌어오셔가지고 매매하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런 잔소리는 제 뒤에 가서 계속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장이 좋다고 개인들이 다 돈을 버느냐 그건 여러분들 절대 안 해요. 그냥 한 10%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. 잘 버는 사람들이. 그렇다 네. 뿐이지 결국은 그리고 그게 달콤한 독약이 될 수 있거든. 잘못된 습관으로 막 질러서 매매를 했을 때는. 그래서 본인만의 원칙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또 연초에 장이 잘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뭐 박람회라든지 무슨 바이오 컨퍼런스 열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또 이벤트도 있고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새해에는 장이 좋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형님은 2026년 초 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많으신 거잖아요. 코스피는 사실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도 코스닥은 나는 1000은 갈 것 같아 단기적으로. 그럼 코스닥 맞습니다. 주요 종목도 여러분들 잘 뽑아 놓으셔야 될 겁니다. 뭐 바이오 대표적으로 2차전지 로봇은 계속 네.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.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우주항공 쪽도 상당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스페이스X가 전 세계 역사상 최대 금액으로 지금 IPO 상장하잖아. 한 내년에. 1,500조 이렇게 돼요. 말이 안 되잖아. 그 이슈가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거든.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벌써 반영이 됐잖아. 우주항공주들이 주도 섹터 역할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. 몇 번씩 중간중간에. 근데 이게 지금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또 내년 되면 잠시 쉬었다가 또 가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. 그리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반도체 뭐 소부장은 언제 갈까 하시는데 저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있잖아요. 그럼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한 사이클이 돌 때 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, 삼성전자 좀 쉴 때 되면 또 뭐 중소형주들 반도체 뭐 소부장들 다 움직이고 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지금 벌써 그 조짐이 많이 보이거든. 그러니까 시가총액 있잖아요. 5조 이하의 반도체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네. 한 일주일 동안 시장 살펴보면은 금요일에도 반도체 주도 섹터, 그리고 화요일에도 주도 섹터,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도 섹터였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4거래일 중에 3번이 이제 반도체였기 때문에 반도체가 요즘에 특히 좀 더 세진 것 같습니다. 이전에는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맞아. 두 종목이 좀 많이 갔다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반도체 보시면은 이렇게 뭐 많은 종목들 이렇게 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계좌를 그러니까 따로 운영하셔가지고 단기 수익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우리 황금키에 보시면은 최근 4주간 주도 섹터 있잖아요. 여기에 많이 포진된 거 있잖아요. 그러면 이 관련주들 중에서 주도주인데 눌림을 준다 하면은 나는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봅니다. 네. 그리고 형님이 황금 리포트에 그 연초 시장 브리핑 좀 써주신 거 있는데 정치 생각하고 이제 떠나서요. 우리 주식만 생각하고 돈 벌 생각만 하시면 돼요. 대통령이 어쨌든 현재 뭐 올해 신년사를 발표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, 여러분들? 그러니까 어느 산업을 밀어줄 것인가? 예, 맞습니다. 어느 정책적으로 내세울 것인가, 주력으로. 그 대통령의 생각을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. 그게 돈이거든요. 우리 그래서 대선 테마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인맥주들이 처음에는 무지성으로 막 가거든요. 어떤 종목 탁 픽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막 날려요.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밀어주는 데서 돈이 들어와요. 대선 테마는 주식 테마 시장의 꽃이거든요.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1인자잖아요. 1인자. 1인자가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. 단적인 예로 대통령이 탈모 이거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다. 이거 안 된다 이대로 이래가지고 그날 탈모가 어떻게 됐어? 우르르 몰상 뭐 4개인가 5개 그때 산 거고 뭐 잡주긴 하지만 맞지? 17일 이미 상한가 4개. 황금기 되게 좋네. 그러니까 4개가 상을 가고 나머지 봐봐 20%가 또 2개가 되지. 사실상 준상한가 같이 치면 6개가 몰상을 간 거잖아.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. 대통령이 얘기하니까. 자 그러면은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를 한다면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출산 관련주들은 미리 대장군들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을 또 밀어준다면 스타트 뭐 창투사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문화를 또 이끈다면 엔터주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